집안에서 식물을 키운다는 거 예전 우리 풍수학에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실내에서 기르는 식물은 딱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원, 예전에는 마당이라고 하였죠. 네, 이 마당에는 많은 수목을 기르면 정서적인 안정과 아름다움을 보는 행복감, 또 그 수목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반성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목은 이렇게 실내와 실외를 반드시 구분하여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풍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수목을 구분하여야 집안에 운이 살아나고 어떠한 식물을 선택해야 집안에 행복과 번영이 만들어지는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사실 인터넷을 보면요, 돈을 불러온다는 식물 이야기 너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식물 전부 외래종이고 우리의 풍수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다 보니까요, 너도 나도 우리 전통을 차용해 와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참 씁쓸함이 생기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 싶습니다. 이 식물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래 풍수학에서는 식물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요, 수목에 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상님들이 실내에서 기르는 식물은 딱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나뉘었죠. 간혹 국화 역시 실내에서 길렀지만요, 조금만 크면 마당에 옮겨 심었지 절대 실내에서는 큰 국화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실내 식물들 풍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마당이라는 개념이 실내 베란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죠. 하여 수목은 반드시 베란다에 있는 것이 정석입니다. 물론 간혹 작은 화분에 자라는 화초는 실내에 두기도 하지만요, 이 역시 현관 정도의, 거실 정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절대 아무 곳에나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실내에서 기르는 이 화초의 조건입니다. 이는 무조건 작은 것이 좋으며 반드시 허리 아래의 크기라야 합니다. 또한 전자파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식물, 음이온의 생성이 많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좋겠죠. 물론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절대 주방이나 화장실, 침실에는 두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왜냐고요? 이 식물은 우리 학문에서는 음의 기운을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방은 주부들이 활동하는 음의 영역이죠. 화장실 역시 음의 영역이고요. 안방은 잠을 자고 휴식을 하는 공간이라 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이곳에 식물을 두게 된다면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당연히 활동이 많은 양의 영역인 현관이나 거실에 두는 거 당연하겠죠. 이제 실외, 즉 베란다에 두어야 하는 화초나 수목입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식물이 아니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첫 번째, 크기는 절대 사람 키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원래 마당에 키우는 나무도요, 집의 지붕을 넘어서는 크기면 안 된다고 해서 관리를 하였다는 거예요. 어느 부잣집 정원이더라도요, 절대 이 나무가 집을 가리도록 만드는 경우는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멀리서 보아서요, 집이 보여야지 나무가 먼저 보인다면 그 집안에 흉사가 생긴다라고 해서 경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마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베란다에는 사람 키를 넘어서는 식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니까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은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로, 무조건 꽃이 예쁘게 피는 식물, 꽃이 피는 식물을 기르셔야 합니다. 수목 역시 이러한 것이 좋습니다. 꽃은 결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풍수라는 것은 무의식을 자극해서 의식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학문이라는 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결실이 없는 것이 집안에 있어서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그 결실이 아름답지 못한 것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여 수목을 두시려거든 반드시 꽃이 예쁘게 피는 것으로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결실이 이 집안의 모든 복이나 행복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세 번째, 절대 잘 죽지 않는 식물이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죽음, 즉 사의 개념을 생성하는 것이라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물론 시들거나 병들어가는 거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그 문장에서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네, 병들고 아파하는 거, 소극적인 거, 부정적인 거, 마지막이라는 거, 이런 것들 연상되시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 뇌리 속에 이런 나쁜 이미지들을 각인시키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화초나 수목을 기르는 목적은요, 행복함, 편안함, 안락함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이런 나쁜 이미지를 나에게 각인시키는 것들이 집안에 하나라도 있어서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잎이 넓게 퍼지거나 아래로 축 처지는 것들은 안 됩니다. 잎이 넓다는 것은 분명 줄기가 꼿꼿이 서 있지 못하고 아래로 처질 것이고요. 궁극에는 아래로 기는 현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잎이 넓은 식물치고 늘어지지 않는 식물은 없습니다. 이는 둔함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늘어지는 가족 구성원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극 보시면 항상 우리 조상님들 난을 손질하시죠. 네, 꼿꼿이 살아 올라가다가 그 크기만큼 옆으로 조금씩 휘죠. 절대 그 잎이 넓지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줄기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식물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담쟁이 덩굴 같은 것이죠. 이는 변절을 의미하고 갈등과 경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 간에 변절이나 갈등, 경쟁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식물이 베란다에 있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화초를 집안에 두는 이유는요, 공기를 맑게 해주고 보는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그 결실을 통해 만족과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여기에 전자파, 유해물질 차단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이 더 추가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풍수의 대원칙인 청결함, 편리함, 규칙 이런 것들을 해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꽃이나 화초, 수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를 만들 수 있다고 과장하고 이러한 원칙 없는 것으로 풍수를 빙자하고 풍수를 차용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식물들은 거의 외래종이고요. 이러한 외래종들이 우리 풍수학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겠죠. 하지만 이런 외래종이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좋을 것입니다. 이 풍수라는 학문 역시 시대에 맞춰 조금씩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여러분들이 즐거우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면, 또한 여러분들이 긍정적이시면 운은 분명 들어옵니다. 하여 우리 풍수학에서는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얻기 위해 이 수목과 화초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사용하였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